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관리다. 최고의 경치는 가장 힘든 오르막 뒤에 온다.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찾아오지만 슬럼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성패가 갈린다.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달려있다.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잘 읽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잘 읽어야 잘 번다입니다. 지은이는 톰 호가드, 출판사는 에디터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톰 호가드는 금융기관 트레이더 출신으로 여러 투자 대회에서 우승한 뛰어난 트레이더입니다. 1년에 4,0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적도 있고 책을 쓰는 7개월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매매법과 신법에서 완성을 이룬 트레이더입니다. 이 책은 투자자의 성공과 실패를 크게 좌우하는 심리관리, 즉 신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신법 관리가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신법이 탄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구성은 초반부에 투자에 실패하는 마인드와 성공하는 마인드, 중반부에는 성공 마인드 개조법과 추세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후반부에는 자신을 바꾸는 법과 실패를 포용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뛰어난 패배자. 실패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장과 삶의 궤적이 결정된다. 99%의 투자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그들이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99%가 하지 않고 1%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실패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뛰어난 패배자다. 나는 불안, 정신적 균형의 상실, 원한이나 복수의 감정을 키우지 않고 패배를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조절해왔다. 이 책은 내가 실패한 투자자에서 어떻게 성공한 투자자로 변화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다. 나는 듣기 좋은 말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것이다. 주식 투자는 미친 듯이 어려운 직업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이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상상 이상의 부를 안겨줄 직업이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을 느껴라.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다. 이미 80여 명이 사망했다. 내가 할 일은 바이러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시장 참여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겁먹었고 나는 그들의 두려움을 발견했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나는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시장 참여자들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할 일은 시장의 감정을 읽고 나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언제 달려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시장을 읽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감정이 없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다. 나는 느끼고, 사랑하고, 울고, 아파하고, 웃거나 미소 짓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99%의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과 일반 투자자의 차이는 분명하다.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한꺼번에 매매하는 사람, 즉 과도한 매매를 하면 결국 돈을 잃을 것이다. 이기는 매매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하고 지는 매매를 오래 끌면 결국 돈을 잃을 것이다.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심을 끌지만 손해를 보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는 사람은 거의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서 계좌의 잔고를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손절매 없이 매매하는 사람 역시 그 길을 따를 것이다. 우리는 슬프게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다. 결국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당신이 정상이라면 당신은 실패한다. 매매 기법이 당신을 최고의 트레이더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무엇이 돈을 벌지 못하는 90%의 투자자들과 당신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 자문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정상이라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투자자의 90%가 손해를 본다면 이는 인간의 문제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가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당신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마다 최소 25%의 시간을 내적 분석에 써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는가? 저자님의 말처럼 모든 변화의 시작은 본인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를 파악을 하고 자신의 약점을 제거하면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연구하고 어떻게든 개선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매매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 당신이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들어간 슈퍼마켓에서 치킨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이 혜택을 이용할 것이다. 만약 치킨이 반값에 제공된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좋은 가격이라 생각하고 냉동실에 보관할 만큼 많은 양을 사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의 인간 본성은 할인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무언가를 싸게 샀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는 투자 밖의 세계와 정반대다. 내가 투자의 세계 밖에서 인간으로 보여주는 특성들은 투자의 세계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격이 싸다는 충동적인 신호를 마음이 보낸다는 것 말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매수를 한다면 시장이 계속 하락했을 때 나는 패배할 것이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속될 확률이 높다. 시장에는 관성이 있고 추세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내가 패배하는 투자자에서 승리하는 투자자로 바뀐 내 투자 성공료에는 금융시장에는 할인이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당신이 돈을 번다면 시장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다. 수년간의 고통 끝에 나는 시장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시장이 하는 일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과정의 대부분은 투자 세계에 관한 한 내 삶의 가치와 믿음을 되돌리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이런 변신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내가 큰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하겠다. 어느 날 나는 시장이 매우 강하게 매수 신호를 내는 것을 보고 매수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내 예측대로 움직였고 점점 더 높이 상승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나는 약간 놀랐지만 시장이 더 높이 상승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하락으로 봤고 매수 포지션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시장은 계속 하락했다. 살짝 걱정되기는 했지만 나는 나의 분석을 믿었다. 나는 더 싼 가격에 매수 포지션을 더 늘렸고 시장은 잠시 반등했다가 이후 다시 하락을 거듭했다. 이제 나는 조금 겁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꽤 많은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모든 신호가 시장이 지금 상승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하락하고 있네요. 나는 지금 왜 시장이 하락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곧 상승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소프트웨어와 엘리어트 파동의 주기상 시장은 절대적으로 상승해야 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그런 이론이나 거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보기엔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나는 그때
벼락을 맞은 느낌이 들었다. 아내에게 다시 말을 해달라고 했다. 글쎄요, 저는 바로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말은 정말 가슴에 박혔다. 나는 시장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 견해에 따라 매매하고 있었다. 나는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알았다. 웃음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피하려 했던 바로 그것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매에서 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장이 나에게 말하려 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보는 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이기기 위해서는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다. 나는 시장을 보고 매매하지 않았다. 나는 그 생각이 들자 매수 포지션을 바로 정리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또 하락했다. 그날 이후 나의 투자 인생이 바뀌었다. 더는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상이나 추측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장을 따라 매매했다. 데이비드 폴 박사에게 자신의 경험을 요약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서핑을 좋아합니다. 파도를 기다리고 파도의 흐름 속에서 노를 저으며 파도를 탑니다. 당신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파도가 모이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바다와 하나입니다. 당신은 파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갑니다. 바다에 복종하세요.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항복해야 한다. 나와 여러분이 투자하는 목적은 옳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시장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라. 매매를 준비하는 법. 나는 장을 준비하기 전에 나의 부끄러운 매매를 복원한다. 이것은 내 준비의 일부다. 그것은 정신력과 규율을 기르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였다. 그것은 나의 약함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다면 흥분과 만족을 찾기 위해 어떻게 날뛸지를 생각나게 한다. 투자자는 온종일 추세와 싸우고 그의 계좌는 고통을 겪지만 그는 자신을 멈출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의 포지션과 매매를 추세의 방향으로 돌릴 수 없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그는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낀다. 나는 인내심이 강하지만 때가 되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승리하는 투자자는 적절한 순간까지 인내하고 그 후 집중적인 공격성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낸다. 매매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파워포인트 파일에는 이전의 매매, 실수, 승리, 영감 및 경고가 시각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하루를 준비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매가 간단해 보이지만 매매는 몸에 저장된 거의 모든 DNA 조각과 상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1960년대 신경과학자 폴 맥리는 인간의 뇌가 파충류의 뇌, 번영계 뇌, 그리고 심피질의 세 가지 기능 영역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매매할 때는 그중 어느 영역이 책임을 질까? 여러분의 파충류 뇌,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아가 진정한 책임을 진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파충류의 마음이며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당신의 잠재의식의 파충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기능만 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손해를 보는데 능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장된 잠재의식적 보호 시스템과의 지속적인 충돌을 의미한다. 원시인이었을 때 당신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한 시스템은 당신이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투자자로 살아남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대다수는 도망감으로써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만 나는 매매할 때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들인다.
매매는 겉으로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정반대로 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100명 중 90명이 실패로 끝나는 이유이다. 성공의 열쇠. 이제부터 이어지는 것은 성공의 문을 열어줄 열쇠. 원하는 삶과 지금 사는 삶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열쇠다. 90%가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손실을 보는 90%를 연구하여 그들과 반대로 하거나 10%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복제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면 조만간 당신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 90%는 파충류 내에서 받은 고통의 메시지를 자동으로 수정 없이 해석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당신은 고통이 닥칠 때 뇌의 메시지를 다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소수의 일관된 투자자들, 10%의 투자자들은 위험을 피하지 않고 위험을 향해 달려간다. 10%는 스위치 돌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성공한다. 스위치 돌리기. 투자는 90%가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내가 불편할 것으로 예상한다. 몇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내가 틀렸다고 가정한다. 2. 불편할 것으로 예상한다. 3. 내가 오를 때 규모를 늘린다. 4. 내가 틀렸을 때는 절대로 규모를 늘리지 않는다. 틀렸다고 가정하기. 나의 자신감은 성과가 없는 매매를 정리할 것이라는 믿음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매매가 성과를 얻지 못할 때는 또 다른 매매가 있으리라는 것을 나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다. 매매를 할 때 항상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틀렸다고 가정을 한다. 나는 고통을 예상하도록 훈련했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 유연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훨씬 덜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다면 유연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대한 추세의 파동에 올라탄 나 자신을 생각한다. 나는 두려움이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그 두려움에 맞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내 예상과 달리 손해를 보고 있다면 나의 손실을 인정한다. 나는 손해를 보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나는 그런 특성을 마음속에서 훈련을 했고 나는 내가 오를 때 규모를 키우고 틀릴 때는 규모를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인생과 달리 매매에서는 가장 잘 읽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매매 시스템. 당신이 만약 50%를 이기고 50%를 진다고 가정하자. 만약 졌을 때 1배를 잃고 이겼을 때 1.5배를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당신은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다. 매매는 많은 면에서 그와 같다. 내 친구 데이비드 폴은 말했다. 하나의 결과에는 무작위성이 있지만 100개의 결과에는 질서가 있다. 저점을 찾으려는 노력. 시장이 하락 추세를 보일 때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싸게 사고 싶은 욕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로 이런 특성은 누구의 계좌든 엄청난 피해를 준다. 승리하는 투자자들은 주도적인 추세를 훨씬 더 신뢰한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승리하는 투자자와 패배하는 투자자 사이에 차이를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배하는 투자자들은 주도적인 추세에 대한 불신을 반복하고 추세에 역행하는 포지션을 계속 취할 것이다. 이것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화장지를 50%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처럼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일이지만 금융시장은 슈퍼마켓이 아니다. 승리하는 투자자는 싸다거나 비싸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시장이 추세를 형성한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이 추세를 믿고 내적으로 불편함 없이 무감각하게 추세에 동참한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다우존스 지수는 4.5% 하락했다.
수많은 고객들이 그날의 가장 저점에 매수를 하려 했지만 최저가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떨어지는 시장에서 저점을 잡으려다 모든 전쟁에서 잃은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잃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을 대하는 법. 두려움은 공포를 파괴할 수 있는 영리한 무기이다. 크게 두려워할 준비를 하고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를 준비를 하라. 당신이 기대하는 공포가 더 클수록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현실이 훨씬 덜 끔찍하다면 당신은 더 안전해질 것이다. 나는 실패하는 방법을 잘 알기에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실패는 인생의 친구다. 추세를 거스르는 자. 내 친구 닉은 뛰어난 투자자였다. 그러나 그는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다. 그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았다. 그는 약세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있는 그대로 보고 매매하지 못했고 그 결과 닉은 더 이상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 인내심. 나는 좋은 매매를 많이 놓쳤지만 한 번씩 만든 큰 수익이 그 모든 것들을 능가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갖고 당신의 지식이 자기 안에서 정착되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작은 크기로 매매를 하지만 더 큰 규모로 매매를 하고 싶다면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은 전진과 좌절의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이 꿈꾸는 투자자로 성장하려면 이 과정을 넘어서야 한다. 시장에 진입할 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당신에게 좀 더 인내심을 가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채식주의자들의 모임에서 돼지고기를 굽는 것만큼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는 것은 트레이더에게 필수적인 요건임은 분명하다. 트레이딩 본부 동료 중 찰리 D라는 트레이더가 있었다. 그는 본부에 온 뒤 6개월 동안 거의 아무런 매매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서 관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매매를 시작했고 2시간가량의 매매로 $5,000를 벌었다. 게임의 법칙.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손실을 보고 있는 포지션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익을 거두고 있는 포지션을 빨리 정리한다. 그들은 과도한 매매를 하며 흥분과 재미를 추구하다가 자멸한다.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 규모를 키우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자의 절대적인 핵심 특성이다. 그것은 올바른 것을 더 강하게 만든다. 그것은 이익을 실현하려는 유혹의 해독제 역할을 한다. 나는 이익을 거두고 있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포지션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마음을 단련해왔다. 어려운 일을 하는 법. 당신이 돈을 버는 매매를 하고 싶다면 대다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한다. 어느 날 나는 워크숍을 끝내고 호텔 방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했다. 그날 다우 지수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기다리던 패턴이 나타난 다음에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 10분 후에 나는 첫 번째 포지션에 추가 매수를 했다. 20분 후에는 이중 고점에서 포지션을 정리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이었다. 대부분 이익을 보고 있는 포지션보다 손해를 보고 있는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한다. 평단가가 낮아지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단순하면서 논리적이며 우리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다.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 평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당신의 포지션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해를 보고 있는 포지션에 포지션을 추가할 때 우리는 더 큰 이익의 가능성에 집중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위험을 2배로 늘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이기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습관이 되도록 연습하면 괜찮아진다.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는 방법은 2가지다. 처음에 10계약을 매수한 다음 더 높은 가격에 10계약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10계약을 매수했다면 다음 포지션은 5계약만 하는 것이다. 나는 매매를 할 때 거의 항상 동일한 규모를 추가 매수하지만 여러분들은 익숙해질 때까지 두 번째 방법, 즉 절반만 더 추가 매수하는 것을 사용하길 권한다. 다만 이 방법은 익숙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하는 일은 어디서 이익을 실현할까라는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았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투자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크 더글라스의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에 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라고 말을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습관화하라.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뗀 것이다. 위험관리.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할 때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내가 이익을 거두고 있는 포지션을 추가 매수로 해서 손절매를 한다면 원래의 포지션에서 거둔 이익도 잃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약간의 이익을 거두는 지점에서 손절매하는 것이 손해를 보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해 더 큰 손실을 겪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적어도 당신이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포지션을 추가할 때는 시장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다. 나는 약간 늦은 타이밍에 다우 지수를 매수했다. 파티에 조금 늦었지만 다행히 손절매 포인트까지 내려오진 않았다. 다우 지수는 다시 올라갔고 나는 내 포지션을 추가했다. 그리고 내 첫 매수 지점에 손절매 포인트를 올려서 위험 관리를 했다. 여기서 시장이 기대한 대로 계속 상승한다면 2배의 이익을 나에게 안겨줄 것이고 만약 반대로 움직인다면 나는 본전 부근에서 내 포지션이 청산될 것이다. 나는 90%의 투자자가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틀릴 것이고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옳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한 번의 매매에서 당신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한 번의 매매 결과는 무작위지만 100번의 매매 결과는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행동은 좋든 싫든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매매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매매에 동일한 올바른 행동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사실상 수익을 보장받는다. 올바른 행동이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그들과 반대로 하는 것은 어떨까? 기본 전제는 매매하는 대다수가 결국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불편함. 나는 매매하는 동안 내가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한다. 가끔은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진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조급함이 내 안에서 맹위를 떨친다. 나는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다. 내 의식적인 마음은 손절매를 설정하려 하지만 잠재의식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잠재의식의 마음은 손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보유한 포지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나의 잠재의식은 이익을 실현하기를 원한다. 잠재의식은 이익의 만족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매매에서 이기든 지든 항상 잠재의식과 싸우고 있다. 잠재의식의 뇌는 꽤 단순하다. 그것은 단지 고통을 피하고 싶을 뿐이다. 매매는 두 가지 고통이 있는데 하나는 이익을 보는 고통이다. 이익을 볼 때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고통을 감당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것을 빨리 정리하길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실을 보는 고통이다. 잠재의식의 뇌가 손실을 볼 때 그것은 당신이 그 포지션을 좀 더 오래, 조금만 더 오래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해를 보는 포지션이 유지되는 한 항상 희망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10%의 승자와 90%의 패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다. 나는 이를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미국의 슈퍼 트레이더 폴 투더 존스의 이야기다. 그는 시장을 주시하고 있었고 오전 내내 상승했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괜찮은 이익을 보고 있는 수백 계약의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하락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매수 포지션을 모두 팔아채웠고 시장이 계속 하락하자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그가 동료와 대화한 내용이다. 자네 시장이 15분 만에 100포인트나 박살이 났는데 그걸 매수하려고 하나?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나는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네. 그럼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겠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그래야지. 하지만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바로 그 점이라네.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왜 매수를 해야 하지? 싸기 때문이죠. 이거는 완벽한 할인 가격입니다. 15분 전보다 100포인트나 저렴해졌어요. 싸다는 생각, 비싸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나아. 그건 단지 하나의 숫자일 뿐이야. 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장이 계속 하락한다면 어디서 매수를 시작하겠다는 말인가요? 시장이 하락한다면 나는 그것을 사는 게 아니라 팔고 싶네. 만약 계속 하락한다면 나는 가격이 0이 될 때까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거야. 만약 시장이 상승하면요.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면 끝까지 매수하겠지. 나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 이 이야기는 폴 트더 존스의 추세를 따르는 매매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바꾸는 법.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내 매매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다. 패턴은 항상 동일했다. 1. 마법사처럼 매매한다. 2. 자신감 과잉이 된다. 3. 계좌의 잔고를 날린다. 나는 이 패턴에 질려버렸다. 나는 내가 잃은 돈이 너무 혐오스러웠다. 정말 부끄러웠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면 패턴을 바꾸기가 쉽다. 당신이 자신의 패턴에 정말로 혐오감을 느끼면 그것들을 완전히 피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는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잃고 또 잃는다. 변화는 힘든 일이다. 나는 하루가 끝나면 차트에 내 매매를 표시한다. 내가 진입한 시점과 정리한 시점이 있는 곳을 표시한다. 끔찍했다. 나는 내가 형편없는 투자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나는 고급 기술을 익히고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멈출 수 없었다. 1. 지루함으로 인한 과도한 매매. 2.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한 과도한 매매. 3. 성급한 매매. 4. 추세에 역행하는 매매. 당일의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 5. 두려움이 가득한 매매.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를 빨리 정리함. 6.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시도. 손해를 보고 있는 매매에 물을 타는 것. 만약 당신이 매매 경험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던 대로 계속할 수도 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내 충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을 벌거벗기고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매매를 중단하고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매매에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자신을 분해하고 과정을 정리하고 매매의 정신적 측면에 대한 나의 지침을 받아들이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적은 금액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접근해보라. 슬럼프 속의 매매. 내 친구 중에 자신이 입은 손실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려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애덤이라는 친구였는데 그는 매우 훌륭한 트레이더였다. 애덤은 아주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 열릴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매매를 하지 않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신호가 없다면 그것은 애덤의 표준이었다. 정말 놀라운 인내심이었다. 나는 애덤의 인내심과 패턴 읽기 능력이 그를 슈퍼 투자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슈퍼 투자자의 삶도 살았다. 그는 맞춤형 주택을 주문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1등석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녔다. 하지만 슈퍼 투자자들은 언젠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된다. 애덤에게는 고난의 시기가 모든 것을 잃게 했다. 그것은 나쁜 손실로 시작하여 완전한 폭발로 확대되었다. 애덤은 금요일 밤의 패턴을 보았고 시장의 최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장이 마감할 때 그는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주말 동안 그 포지션을 유지하기로 했다. 에덤에게는 불행히도 그 주말은 미국 특수부대가 마침내 사담 후세인을 사로잡는 날이었다. 금융시장은 이 좋은 소식에 환호했다. 그 일요일 밤에 미국 시장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치솟았다. 시장이 열리고 주식은 급등했고 에덤의 계좌는 강제 청산당했다. 그 계좌는 75만 파운드에 달했는데 이제 40만 파운드만 남았다. 그러나 그는 시장이 자신의 매도 포지션 진입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보았고 다우 지수는 하루 동안의 모든 상승을 포기하면서 완전히 되돌아왔다. 에덤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고 이후 그는 매매를 통해 잃어버린 돈을 만회하려 했으나 방향이 맞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매매 규모를 2배로 늘렸고 더 큰 손실의 늪에 빠졌다. 그 후 주택시공사가 그에게 건축비를 요구했지만 에덤에게는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었다. 그는 보증금과 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에덤은 자신의 몰락을 막을 수 없었다. 초인적인 인내심과 좋은 실력이 있는 트레이더라고 해도 한순간에 벌어지는 돌발 상황으로 인해 신법이 흔들리게 되면 매매의 엇박자가 계속 생기면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게 발생한 날에는 그냥 손실을 받아들이고 쉬는 것이 답입니다. 안 될 때는 본인이나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크게 부러지는 날은 엇박자 매매가 계속 생기고 뭘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날은 그냥 손실을 받아들이고 다음날 좀 차분하게 매매를 하는 것이 답입니다. 만약 당신이 손해보는 매매를 다루는 법을 모른다면 그리고 이익을 거두는 매매를 다루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기술적 분석보다는 자기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말한다. 8개월 전에 나도 힘든 시기를 겪었다. 나는 한 달 동안 약 20만 파운드를 벌었는데 그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3만 파운드의 손실로 시작되었다. 다음날 약 1만 파운드를 더 잃었다. 그리고 월요일이 시작되었지만 3만 8천 파운드를 더 잃었다. 이 한 주 동안 나는 한 달 동안 번 돈의 50% 이상을 잃어버렸다. 더 충격적인 점은 내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이다. 내가 왜 돈을 잃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나는 피곤하지도 않았고 잠도 잘 잤다. 그러나 성과가 안 좋게 나오고 있을 뿐이었다. 슬럼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다. 만약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매매가 월드컵 결승전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든 다시 있다. 책을 쓰는 지금도 순간의 슬럼프가 왔지만 나는 항상 내가 밟는 과정을 따르고 있다. 결과는 시장이 결정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나는 내가 밟는 과정이 시장의 파고를 헤쳐나가도록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 실패를 포용하라. 코비 브라이언트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LA 레이커스의 신인 선수의 코비의 첫 시즌에 그는 5분 동안 4개의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가 팀의 경기를 망쳤다고 말했다. 그날 밤 브라이언트는 혼자서 밤을 새워 슈팅 연습을 했다. 그는 때때로 실패했고 밤샘 훈련을 계속했다. 그는 역사상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많은 슛을 놓쳤다. 브라이언트는 자신이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기꺼이 실패를 마주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다. 미국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는 수십 년 동안 최다 홈런 기록을 보유했다. 동시에 그는 삼진왕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손실을 보는 매매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과 전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되길 바란다. 나는 내가 한 달간 실행한 매매 건수 중 137건 중에 66건에서 손실을 보았고 53건에서 승리했으며 18건은 본전 가격에서 정리를 하였다. 매매에서 95%의 적중률을 약속하는 인터넷의 과장된 판매 시스템자들의 말에 따라 내 성공을 가늠했다면
나는 비참한 실패자다. 나는 5월에 승률이 50%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여전히 5월 한 달 동안 괜찮은 수익을 올렸다. 만약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를 유지할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매매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만약 손실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이익을 거두는 한 달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잘 읽는 자가 승리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다. 내가 아는 한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꽤 잘 버는 투자자다. 나는 뛰어난 차트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내가 우월한 매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나는 비법이 없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능력도 없다. 나는 잃는 것을 특별히 잘한다. 금융시장에서 매매할 때는 가장 잘 잃는 자가 승리한다. 이 말의 의미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금융시장 매매의 성공은 최고가 되는 것,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잃는 것에 관한 것이다. 두려움과 역경의 관계가 당신의 삶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의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나는 지는 것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승리한다. 투자에서는 인생과 달리 최고의 패배자가 승리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